스마트폰을 들기만 하면 켜지는 방법 등 모션을 이용한 제어하는 방법들과 스마트폰 사용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엣지 패널의 최신 기능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 중에 모션만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모션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한 손 조작 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한 손 조작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자, 이럴 때 하단 홈 버튼을 쓸어 내리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축소되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죠. 왼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왼쪽으로 이동되고요. 오른손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은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도 기능들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는 카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스마트폰 전체 화면이 그대로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빈 공간을 두 번만 터치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 기능은 홈 버튼을 아래로 쓸어 내려도 되지만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죠. 한 손 조작 모드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제스처와 버튼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버튼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 버튼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제스처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홈 버튼 아래로 쓸어 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들어서 화면 켜기는 이렇게 휴대폰이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휴대폰을 들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화면이 켜지게 되죠. 이 경우는 손으로 잡고 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을 잠시 멈췄다가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바로 켜지게 되죠. 그 다음은 두 번 눌러 화면 켜기죠. 이것은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잠금 모드에서 켜거나 다시 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두 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잠금 모드로 들어가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하면 다시 화면이 켜지게 되겠죠. 두 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 번 눌러 화면 끄기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이 왔을 때 휴대전화를 들면 부재중 전화라든지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휴대폰을 놔두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알림이라든지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휴대폰을 들게 되면 진동으로 알려줘서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업무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간단하게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네요.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지만 신호는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는 울리더라도 전화를 받기 싫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없는 것만으로도 전화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신호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전화가 왔을 때 음성으로 전화를 끊을 수도 있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전화가 왔죠. 전화 끊어. 자, 바로 끊어지죠. 상대편에게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라고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 받아 라고 말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캡처죠. 캡처할 때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를 하게 되는데요. 손바닥 날 부분으로 쓸어주면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자, 바로 캡처되네요. 자, 캡처하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이라든지 또는 카메라, 메모 이렇게 급하게 사용하는 앱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잠금화면 풀고 앱 찾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리죠. 자, 이럴 때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해당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그대로 들어오신 다음 여기서 측면 버튼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 누르기에서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 누르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측면 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지금 음성 녹음 앱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돋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 누르면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측면 버튼 두 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급하게 이용할 때는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앱을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쓸어내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One UI 7로 업데이트 되면서 중앙 부분을 쓸어내리면 알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 우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자, 오히려 헷갈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부분을 측면 버튼 쓸어내리기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에서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문 센서 제스처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는 측면 버튼이 지문을 인식해서 쓸어내리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지문 센서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림창 열기에 지금 체크를 해놨죠? 자, 이제 측면 버튼 쓸어내리게 되면 이렇게 알림창이 바로 열리게 되고요.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알림창이나 퀵 패널을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모션이나 제스처로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센서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스마트폰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휴대전화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센서 부분을 터치해서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상이라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를 방문하셔서 AS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터치 화면 또 선택을 하신 다음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전부 사각형 박스를 칠해 주게 되면 제대로 터치 화면 센서가 작동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 이렇게 칠해도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터치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모션과 제스처로 활용하는 방법과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10배는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꼭 써봐야 하는 엣지 패널의 새롭게 바뀐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패널은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바를 끌어당기면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엣지 패널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엣지 패널의 기능은 인공지능 기능과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 셀렉트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과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합쳐져서 이렇게 아이콘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AI 셀렉트라고 바뀌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능과 스마트 셀렉트 기능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 기능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비그룹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 놨다가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계좌번호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뒀다가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써놓거나 아니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AI 셀렉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대충 손으로 터치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나오게 되죠. 코너를 잡고 내가 원하는 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설정을 했죠. 자, 그러면 위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구역의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누르면 배경화면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내려받을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죠. 복사를 하게 되면 SNS 같은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앞정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고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 상단에 선택한 구역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홈 버튼을 누르더라도 항상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가 켜더라도 똑같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앱 실행에서 이 번호대로 입력을 해서 송금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아주 편리한 게 많아요. 간단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계좌번호라든지 기억해 두었다가 수시로 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AI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해 두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계속 떠 있으면 화면이 가려서 불편하죠. 자, 그럴 때는 캡처한 박스를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축소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축소 버튼을 누르면 최소화를 시켜서 버튼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X를 누르면 이 창을 닫는 것이 되겠죠. 닫을 경우는 이 캡처한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가 왔어요. 자, 이런 것도 AI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알아서 선택이 되죠. 그 다음 바로 고정 버튼 누르시면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무엇이든 전부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고정할 수 있으니까 어떤 앱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캡처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비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아예 찍었을 때 우측에 있는 엣지 패널 여시고요. AI 셀렉트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게 되면 꼭 저장을 하지 않아도 복사를 한 다음 문자나 카카오톡에 붙여서 이용할 수도 있죠. 자,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카카오톡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죠. 이런 이미지들을 전송을 할 경우에는 꼭 저장된 이미지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케치 변환이나 또는 통역, 번역 기능도 그대로 이 엣지 패널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앱들을 엣지 패널에 넣을 때 개수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원하는 앱들을 전부 넣을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을 여시고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우측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앱들이 보이고요. 좌측에 넣을 수 있는 앱들이 나오죠. 자, 카메라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또 아래쪽에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빈 공간이 생겼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원하는 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앱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엣지 패널을 열게 되면 그런 앱들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체 앱도 확인이 가능하죠. 모든 앱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앱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홈을 넘겨서 다른 페이지를 찾을 필요 없고 앱스 버튼을 눌러서 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엣지 패널을 열기만 하면 한 번에 찾아서 실행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전화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전화하시죠?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 키패드를 눌러서 직접 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누르고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시거나 최근 기록을 눌러서 최근에 온 전화 중에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두세 번씩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엣지 패널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죠. 전화기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엣지 패널 여신 다음 아래쪽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엣지 패널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도구를 자주 이용하시면 모르겠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도구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터치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연락처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제일 앞쪽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배치를 시켜 놓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른 다음 엣지 패널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넘겼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앞서 편집에서 두 번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여시고 바로 연락처만 터치하시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 앱 실행하고 문자 앱 실행하고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주 이용하는 연락처들만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편집 누르신 다음 여기에서 연락처 선택 누르시고요. 자주 이용하는 연락처를 터치하시고 아래쪽에서 완료 버튼 누르시면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엣지 패널 열면 추가한 연락처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은 추가를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자, 그 다음 이 엣지 패널은 앞서 열었던 패널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용했던 엣지 패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AI 셀렉트로 돌아가려면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엣지 패널은 이 기능만 이용을 하셔도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보다는 10배는 편리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엣지 패널 꺼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아주 잘 보이게 꺼내놨죠. 기본값은 이 엣지 패널 설정이 작고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데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엣지 패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엣지 패널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핸들 선택합니다. 위치를 선택하시고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편리한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핸들 위치 잠금을 주시면 핸들이 고정이 돼요.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옮기면 더 편리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겠죠. 사람들마다 휴대폰을 쥐는 손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컬러 지정이 가능하죠. 눈에 잘 띄는 컬러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투명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거나 투명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게 하려면 투명도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하고요. 자, 그 다음 크기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너비도 지정이 되죠. 굵게, 가늘게. 엣지 핸들이 잘 잡히지 않으면 굵게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화면을 이용할 때 이렇게 있어도 크게 거슬리는 것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언제든지 이 위에 손만 얹으면 이렇게 굵어지게 되죠. 바로 잡고 당기시면 원하는 기능 엣지 패널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에 자주 이용하는 앱이나 기능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